여기에요.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440만 원을 전기에 못 받게 됐죠. 못 받게 됐는데 예, 그 440만 원은 전년도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는 건 전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했다. 여기 동그라미 1번 있죠. 전기에. 되세요? 그럼 우리가 세액은 누가 봐도 4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세액. 그럼 세액,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으니까 우리가 440만 원 중에서 우리가 40만 원은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년도에 나는 400만 원만 손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우리가 40만 원을 뺐는데 다시 올해 회수했죠. 회수했으면 다시 40만 원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돼요. 되세요? 그럼 일단 요건 하실 수 있죠. 현금으로 440만 원 받았잖아요. 차변에 현금 44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토해내야죠. 맞죠? 토해낸다라는 게 요 매출세액의 가산이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부가세 예수금 늘린다라는 얘기죠. 매출세액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해석하면. 되세요? 가산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동의어가 부채를 늘린다 하고 같은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니까요. 되세요? 그럼 우리 부채를 늘리는 건 대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대손세액 세액은 40만 원 눈에 확인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40만 원 적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이 가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변의 빵꾸가 얼마나요? 400 나잖아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왜냐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늘리죠. 그렇죠? 근데 빵꾸가 400만 원만 나니까 400만 원 늘려야죠. 이렇게 되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400만 깠을 거예요. 왜냐면 440 못 받았지만 전년도에 40만 원 내세금에서 뺐거든요. 맞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400만 원만 뺐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살릴 때도 400만 원만 살려야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좀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초심자분들이 항상 먼저 하시는 건 부가세 예수금부터 건드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알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 나머지 빵꾸 나는 곳에 대손 충당금 잡는 게 제일 여러분들 오류가 없습니다. 알죠? 이렇게 아셨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뭐냐? 아까 마저 못했던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건 대손세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회수를 했을 때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한지를 봤죠. 그죠?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봤다면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되죠. 우리 부속서류 하잖아요. 부속서류. 근데 신고서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뻥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잖아요. 맞죠? 항상 세금 줄이기 위해서 뻥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마치 우리가 보험 타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들어놓는 것처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문철 TV 보면. 맞죠? 요즘 내비게이션도 한문철 그 내비게이션 있더만요. 내비게이션? 아세요? 저희 선생님이 그 내비게이션 한문철 분이 그 한 내비게이션 하는데 목소리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냥 알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세무서에 갖고 가야 될 서식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예요.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신고서. 알죠? 반대로 매입자는 대손세액을 나중에 갚으면 변제, 갚았다라는 신고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알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변제, 매입자는 안 내요. 채무자, 매입자는 채무자인 거죠. 채무자. 채무자는 왜 안 내냐면 채무자는 낚시할 게 없어요. 알죠? 그래서 채권자가 낚시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채권자만 냅니다. 우리 시험에. 채무자는 옛날 예적 조선시대 때 한 번 냈었어요. 옛날 예적 조선시대 20몇 회차. 우리 지금 105회차 보거든요. 알죠? 105회차면 22회차면 거의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예요. 우리 시험 따지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공급자가요,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한대요. 그럼 제가 아까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납부하는 쪽이 아니라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가는 서류라면서요. 맞죠? 그럼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 공제 신고서의 부호를 그대로 적어야 공제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로 입력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신고서는 내가 납부할 세금 구하는 쪽이지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서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납부니까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 줄잖아요. 그래서 줄니까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여긴 납부 쪽. 근데 여기는 납부 쪽이 아니라 나 대손세 공제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신고서 자체가 공제 신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토해내러 가요. 그거예요. 여러분 공제 신고서인데 부호를 거꾸로 한다라는 것도 토해낼 거에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제 신고서에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토해내니까 이때는 부호를 거꾸로 붙여야 토해내러 가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름 따라가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인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호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이때는 회수하고 공제는 다르죠? 되세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부가가치 신고서는 내가 납부할 세금이 줄 거냐 늘 거냐 그거잖아요. 맞죠?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야 되니까 빼야 되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그때는 내가 토해내야 되니까 업시켜야 되잖아요.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서류지 납부하는 서식이 아니라고요. 알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말 그대로 공제 신고서잖아, 이름이 그냥. 알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서는 잘 하시는데 갑자기 여기를 좀 많이 부호를 반대 쓰시거든요. 알죠? 얘는 그냥 이름 따라간다라고 그냥 정 힘드시면 이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죠? 채무자는 낸 적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당초 공급일이라고 돼 있죠. 요 당초 공급일은 뭐냐면 우리가 채권의 발생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급했다라는 표현은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채권의 발생일 적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요. 대손이 확정된 날짜를 입력하시는 건데요. 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보세요. 아까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회수할 때도 입력한다면서요. 맞죠? 근데 얘는 이름이 대손 확정밖에 회수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조심하실 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짜 입력하시는 거고요. 맞죠? 대손된 채권을 우리가 회수하면 회수한 날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세요. 아셨죠? 같이는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대손된 금액. 우리 항상 못 받게 되는 건 부가가치세까지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공급 때까지 적으셔야 돼요.
가끔씩 여기에 공급 가액을 적는 분이 계세요. 맞죠? 내가 100만 원을 못 받게 됐으면 부가가치세 10만 원까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시죠? 공급까지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 자, 그리고 대손세 공제가 되면 이때는 부호를 플러스로 해야죠. 왜냐하면 공제신고서니까 여기다 부호를 그대로 해 공제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플러스라는 거 실제로 마이너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입력이 안 돼요. 원래. 예. 자, 근데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공제신고서의 부호를 거꾸로 해야 토해내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로. 됐어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제가 여긴 빠뜨렸는데, 빠뜨린 건 아니고 캡처를 좀 못했는데, 여기에 110분의 10이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제가 아까 110분의 10을 외우세요 라는 건 신고서 대비, 신고서 대비. 알죠? 신고세는 없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F2번 클릭하면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손 사유인데요. 저기에요. 자, 그럼 대손된 사유 보시면 1번 파산부터 6번 소멸시효 완성은 정말 대손이 확정된 사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회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회수한 날짜도 입력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근데 우리가 1번부터 6번이 회수한 사유예요? 다 대손된 사유지?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줘요. 회수를 하게 되면 7번 직접 입력을 눌러서 어떻게 입력하세요 라고 줘요. 그냥. 그래서 그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기는. 저랑 같이 해보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외워주실게. 특히 여기 채권 발생일 적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신고서에 신고서 알죠? 신고서니까 이때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야 되니까 매출세에서 빼야 돼요. 빼기. 있죠? 그다음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매출세를 늘려야죠. 늘리는 건 플러스, 물론 플러스는 그대로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요 둘을 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됐어요.